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트로 밴쿠버 주택 가격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수요와 공급 법칙인데 지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합니다. 작년에 2월, 3월인가요? 그때 주택 가격 피크를 치고 그 뒤로 지금 거의 뭐 8개월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멈췄잖아요. 이자율도 막 오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원래 봄이하고 여름쯤에는 수요가 증가하죠. 그죠? 이때가 이사를 제일 많이 다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이제 좀 9월 달에 들어가면 새학기 때 대충 쓱 들어가면 이제 좀 뭐 전학원 티가 좀 덜 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들어가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집을 사면은 뭐 2달이나 석 달 정도 이제 그 기간 텀을 두잖아요. 컴플리션까지. 그러다 보니까 9월 전까지니까 아마 7월 전까지는 사야 아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메트로 밴쿠버에서 거래된 주택은 2,988채였습니다.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네요. 88로 끝나면. 자, 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467건이었었는데, 자, 모든 주택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 강세가 눈에 띈다. 지금 아파트, 콘도죠.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나마 만만하니까. 근데 만만한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이게 메트로 밴쿠버예요. 그러니까 프레이저 강 이북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만한 콘도 가격조차도 80만 불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죠? 어마어마한 가격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많이 됐고, 자, 아파트 벤치마크 가격 기준은 2022년에 기록했던 고점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며 이미 10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자, 메트로 밴쿠버는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 결국은 이제 매물이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뭐 지난 몇 차례 다뤘지만 신규 주택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인력 부족, 뭐 자재 부족 여러 가지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지금 부족하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나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된 매물은 5,348채인데 작년보다 1.3%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평균에 비교하면 3% 낮은 수준이고요. 총 매물 수는 9,990채로 지난해 18,042채보다 8% 적고, 자, 10년 평균보다는 무려 17.4%나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보다 매물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이 21%, 타운하우스는 38.5%, 아파트가 39.4%인데 판매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받는다. 주택은 분명히 20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 단독주택조차도 막 20억, 30억, 40억 하는 단독주택조차도 지금 21% 올라왔고요. 타운하우스는 당연히 수요가 높은데 38.5%, 자, 콘도 아파트는 무려 39.4%,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좀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디태치드 하우스, 일반 싱글 하우스죠. 벤치 프라이스 가격이요. 뭐 2밀리언을 하겠습니다. 2밀리언 어마어마하죠. 타운하우스도 근데 1밀리언 넘었습니다, 이제는. 와, 근데 1밀리언 넘은 게 꼭 그 메트로 밴쿠버가 그러냐? 프레이저 리버 지역에서도 새로 짓는 타운홈은 무조건 1밀리언 넘고, 지금 구축이라 해봤자 뭐 오래되지 않아서 3년 4년 정도 타운홈들도 요즘에 밀리언이 넘습니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그죠? 아파트먼트, 콘도도 70년 7,000불. 벤치 프라이스 이러네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80만 넘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세일도 디테치도 많이 돼요. 생각보다 848채. 오히려 타운홈보다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1,573채로 가장 많기는 하죠. 자, 말로 많이 떠들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확실해지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싱글 하우스, 빨간색이 타운홈, 그리고 이제 녹색이 아파트 콘도인데요. 보시면 지금 하우스가 이 평균 가격이 2밀리언이 넘었다가 이게 보니까 이 팬데믹 시작하기 전보다 훅 떨어졌다가 다시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하우스 가격은 정말 이렇게 비싼 것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에 거의 가까이 가는 듯하다가 살짝 꺾이고 있고요. 그 타운홈도 보면 지금 사실은 저렇게 한 방에 올라가는 것보다 주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러 번 치고 올라가는 게 어려운데
지금 여러 번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프만 봤을 때는 타운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저 타운홈도 전 고점이 1.2 밀리언이었어요. 자, 콘도는요 지금 전 고점에 가장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81만 5천 불이었는데 지금 77만 불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까이 다가섰다. 가장 사람들이 그나마 살만한 물건이 그나마 콘도 아파트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더 놀라운 게 사실 이때가 이 전 고점과 대비해서 지금은 금리 차이가 거의 5% 가까이 납니다. 이거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비싼데도 이 정도로 밀어 올린 거 보면 진짜 저도 뭐 참 부동산 가격 당연히 더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올랐고 제가 모기지를 내보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가격 떨어질 거다.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0.2% 올렸고 앞으로도 0.2% 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 보니까 정말 이 부동산 특히 이제 밴쿠버 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말 뭐 맞춘다 안 맞춘다를 떠나서 그냥 무지했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캐나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얘기 나왔는데요. 뭐 의외였던 게 켈로나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동료들이 이제 널싱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갔었죠. 거기 널싱홈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알고 있는데 33위입니다. 33위. 그러니까 34개 도시 중에 켈로나가 밴쿠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꼽혔어요. 거의. 그래서 되게 의외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대도시잖아요. 저 토론토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무려 4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인데 잡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무려 안전하기도 해. 이 대도시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켈로나 좋다 얘기 들었지만 안전하지가 않네? 물론 막상 살면 저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 밴쿠버는 언제였을까? 자, 여기 보면 34개 도시로 시민 한 명당 경찰관 수 켈로나는 너무 안전해서 경찰 수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범죄 심각도 지수, 그 폭력 범죄 심각도 지수 그리고 뭐 비폭력 범죄 지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보면은 BC주에서는 그래도 빅토리아가 14등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됐고요. 에버치폴드하고 미션도 제가 알기로는 좀 위험하다라고 들었는데 23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켈로나가 34등인 거 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올여름 휴가 못 가는 캐나다 주민이 늘었다. 캐나다 주민 중에 휴가 중에도 제대로 못 쉰다. 그래서 저도 휴가를 제대로 못 갈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휴가를 갔는데 회사의 갑질로 인해서 휴가 중에도 뭐 그 일하는 이메일을 좀 받아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매니저들은 다 이런 것 같아요. 휴가를 가도 뭐 이메일 하면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분 사람들은 이제 매니저급, 부장급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달랐던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는 냈는데 휴가를 못 가겠어라고 이게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뭐 좀 있어도 다 모기지 내고 그냥 렌트 내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도 렌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집이다 그러면 대부분 2,000불이 넘어가거나 그죠? 그 막 자기 싱글맘이어서 아들하고 혼자 사는데도 뭐 1,500불 이상 2,000불이 가까이 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저도 올 갈 돈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디 뭐 근사한 데는 뭐 생각도 안 하죠. 뭐 그냥 주변에라서 좀 가서 쉬고 싶은데 좀 바닷가나 이런 호수 같은 데 보면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이 못 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원래 같이 좀 망하면 좀 마음이 편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분들 휴가를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말은 이렇지. 한국도 보면 죽는다 그래도 해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고 캐나다도 막 죽는다 힘들다 그래도 여권 못 받아 난리잖아요. 지금 뭐 해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여권을 정말 오랜만에 만들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해외를 가기보다는 저는 만들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 네,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있는데 해외 꼭 못 나가죠. 그죠? 뭐 미국이라도 가면 기분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국경 통과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실상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